제왕절개 디데이 1일이에요. 제가 구매한 아기용품, 육아용품 이런 거 좀 공유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기용품은 취향 차이가 되게 많이 갈려서 저 사람은 왜 저거를 샀는지 그 정도로만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젖병이랑 젖꼭지는 6개는 최소 필요하다고 해요. 다 분유로 바꿨을 때 6개 정도는 필요한데 저는 제가 혼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축복받아서 모유로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유 비율이 되게 클 수도 있고 잘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지금 선물 들어온 것만 갖고 있어요. 육아 선배분한테 물어봤을 때도 더블아트 많이 쓰셨다고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습니다. 160ml 젖병 4개, 젖꼭지는 S랑 SS를 2개씩 받았어요. 아기가 커갈수록 젖꼭지 사이즈도 계속 바꿔줘야 되고 젖병 미리수도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돼요. 네모난 젖병 있죠? 특이해서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는데 선물 받은 해겐 젖병이 160ml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거를 저희 애기가 잘 물고 저도 편안하게 쓸 수 있을지는 몰라서 써보고 그 다음에 더 큰 용량들은 나중에 잘 맞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젖병 한꺼번에 너무 애기 태어나기 전에 많이 사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분유는 저는 분유를 따로 사놓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 엄마 취향인데 조리원에 말씀을 드리고 이 분유를 먹여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가는 조리원은 남양 분유를 써요. 근데 그게 좀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유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분유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그 분유로 쭉 가고 싶고 만약에 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녹색 변을 보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러면 바꿔주려고 합니다. 조리원 분유 반응을 보고 사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기 변은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바꾸려고 해요. 수유등 겸 백색 소음기를 샀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궁 안에서 듣던 뭐 피 흐르는 소리나 심장 소리나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한 그런 상황에서 더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수유등 겸 백색 소음기를 샀습니다. 몇 개 틀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소음이 있는데 아기가 잘 자는 하나만 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유 쿠션. 마음이 앞서서 미리 준비한 제품인데요. 수유 쿠션 있고 수유 받침이 있어요. 근데 수유 쿠션은 되게 도톰한 더 높게 올라오는 거여서 엄마 가슴까지 아기를 이렇게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도톰한 사이즈예요. 마더스 베이비의 수유 쿠션을 샀고 보통 이거는 모유를 먹이시는 분들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모유 먹일 때뿐만이 아니라 손목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럴 때 뭐 이렇게 대놓고 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조금 불안한 마음에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나중에 조리원에서 보고 구매하셔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수유 받침. 알프레비오 수유 받침도 구매를 했어요. 분유를 먹이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높게 올라오지 않아서 분유 먹이기 각도가 편하게 되어 있다. 그런 후기가 많길래 수유 쿠션이랑 수유 받침을 일단 전 다 구매를 해놨어요. 당근에 되게 물량이 많습니다. 이 알프레비오 수유 받침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거를 샀어요. 아기 살이 닿는 부분이 메쉬면은 좀 통풍도 잘 되고 제가 태열 걱정을 좀 하는 편이라 메쉬랑 오가닉 면으로 샀습니다. 앞에는 메쉬고요. 뒤에가 오가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유식 먹을 때부터 쓰는 스토케 하이체어를 샀어요. 결국엔 아기가 앉는 아기 의자잖아요. 근데 스토케가 청소하기가 되게 편하고 이물질이 잘 안 낀다고 들어서 스토케를 그냥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거 그냥 당근으로 구매했고 박스 미개봉 제품을 파신다고 해서 얼른 연락드려 샀습니다. 이게 백화점에서 사게 되면은 4개월 정도 걸린대요. 내추럴 컬러나 화이트워시 컬러 이런 유명한 컬러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컬러들은 적어도 4개월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스토케는 유본이라고 의자 맨 위에 결착하는 쿠션 같은 게 있어요. 신생아부터 6개월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으면 아기랑 같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아기랑 같은 눈높이에서 아기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출산 후에 허리가 약해져 있는데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아기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아기는 또 엄마 안 보이면 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뉴본에다가 아기를 낳았을 때 되게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아기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토케 하이체어를 살 거면 이 뉴본부터 쓰는 게 진짜 이득이다. 이런 글이 많아가지고 저는 아기 낳기 전에 미리 이거를 좀 들여놓고 싶어서 그냥 당근으로 구매했어요. 다음은 라비킷 분유 포트입니다. 이 라비킷 분유 포트는 통 분리가 되는 분유 포트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통을 빼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팍팍 닦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한 번에 제가 세팅해 놓은 대로 용량이 딱 출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기들은 그 분유 탈 때 100도씨에서 한 번 끓여내는 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물에서 원하는 온도, 40도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보온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임신 막달에 저번 주에 부랴부랴 준비한 거예요. 꿈비 분유 쉐이커입니다. 손목이랑 관절 이런 데 통증이 되게 심했어요. 아기를 낳기도 전인데도 너무 심해서 분유는 이렇게 젖병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타시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빠르게 타시더라고요. 이렇게 타지 않더라고요. 위아래로 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돌려서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미 지금 손목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낳고 나면 더 안 좋아진다 하니까 그냥 분유 쉐이커를 샀어요. 젖병을 넣고 눌러주면은 강도 세기를 제가 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흔들어 줄 건지 제가 손으로 직접 타는 거에 비해서 이 쉐이커로 타면 그 공기방울이 적게 들어가서 아기들이 배앓이를 덜한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배앓이 방지도 될 겸 또 제 손목도 지킬 겸 쉐이커 사봤습니다. 꿈비에 젖병 세척 소독기를 샀어요.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얼마나 좋을진 모르겠는데 세척이랑 소독이랑 보관까지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처음에 넣으면은 급속으로 세척할 경우에는 30분 안쪽으로 세척이 되고 그리고 소독은 1시간이 넘게 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보관 모드로 넘어가요. 젖병이랑 젖꼭지랑 이런 거 보관할 수 있고 나중에 뭐 이유식 식기라든지 아기 장난감 같은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된 제품이 아니어서 후기가 그렇게 많은 편은 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와서 한번 돌려보니까 세척도 깔끔하게 되고 다 좋은데 그 젖꼭지가 돌릴수록 노래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봐야 알 것 같아요. 어떨지. 마더케이에서 젖병 세척 패키지를 구매했어요. 이거는 젖병 건조대랑 젖병 열탕 소독할 때 잡는 집게 젖병 세척솔이랑 젖꼭지 세척솔 젖병 세정제랑 리필 이렇게 있는 세트를 샀습니다. 이게 세트로 사는 게 되게 경제적이고 좋아요. 배송비 아낄 겸 한 곳에서 구매했습니다. 잠자는 거랑 관련 있는 거. 아기 침대랑 매트리스는 쓰시던 거를 물려받았어요. 그 이케아 거, 그 유명한 원목 침대랑 매트리스 같이 되어 있는 거 주셔서 그거 받았고 다만 집에 와가지고 그 스니글라를 설치를 해보니까 아쉬운 게 바퀴가 없더라고요. 그 바퀴가 있으면 이동이 되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서 따로 알아본 게 리안 드림콧이에요. 길게는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좀 크고 나서 많이 좁아지면 이케아 스니글라를 해서 키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상용 침대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 되게 가볍고 잘 밀리고 그리고 한쪽을 열 수 있어서 엄마 허리를 지켜줄 수 있는 침대예요. 이케아 스니글라는 한쪽 열 수 없거든요. 저희 안방에서 잘 때 옆에 이렇게 아기가 뒤집기 하기 전까지는 그냥 누워있으니까 옆에 열어서 엄마 아빠 침대에 딱 붙여서 좀 더 안전하고 가까이서 아기를 케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매력적인 포인트였어요. 침대에 까는 침대 패드는 마이리틀 데이지 거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여기 거가 이케아 것도 있고 리안 드림콧 것도 있고 뭔가 유명한 침대들에 맞는 사이즈를 다 구비를 해놔서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웬만한 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안 맞더라도 사실 매트리스 뒤쪽으로 이렇게 남는 부분을 끼워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물려받았는데 양면 침대 패드인데 한쪽은 누빔이고요. 뒤에는 인견이에요. 시원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아기가 4월생이어서 조리원에 있다가 나와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바로 또 아기들 더워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메쉬나 인견 소재로 했어요. 그리고
방수요. 롤베이비에서 방수요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되게 가성비 있는 브랜드예요. S 사이즈랑 M 사이즈를 하나씩 구매했어요. 건조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건조기까지 다 마음 놓고 돌릴 거를 찾으시면 뮤라 많이 쓰시더라고요. S 사이즈는 저 기저귀 가리대. 여기 기저귀 가리대에 S 사이즈 놓을 생각이고, M 사이즈는 침대. 아니면 저쪽 여기에 아기 매트 깔아놨는데 아기 매트에서 M 사이즈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매트. 알집에서 샀어요. 저희 집 거실에 저는 최대한 아기 매트를 넓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가족분들 오셔서 아기 볼 때 매트에서 편하게 보시면 좋기도 하고, 어쨌든 그 매트 위에서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게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저희 거실에서 가장 넓은 사이즈를 넣고 싶어서 그거를 되게 열심히 찾았거든요. 제가 구매한 건 200에 240 사이즈예요. 소파가 기역자여가지고 넣을 수 있는 제품이 한개가 많았어요. 기역자가 아니라 일자면 보통 많이 쓰시는 사이즈. 되게 길쭉한 아기 매트 넣을 수 있었는데 저희 집은 한 번 막혀 있어가지고 최대한 정사각형 가까운 넓은 걸로 구매하려고 했고, 일단 집에 온 거 보니까 오염도 잘 안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단단하면서 허리도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는 까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기저귀, 그리고 이제 위생 쪽인데요. 기저귀도 분유랑 마찬가지로 사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에서 애기 사이즈 보고 쿠팡으로 나중에 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어떤 아기는 같은 나이인데 같은 거를 입혀도 새는 애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다리 사이즈라든지 엉덩이 크기나 이런 게 달라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리원에서 아기가 잘 맞는 거, 그거 보고 그냥 같은 거 사려고 합니다. 그 기저귀 가리대는 소베맘에서 샀어요. 소베맘의 2023년형. 그리고 모빌 달려있는 거. 이건 진짜 엄마 욕심으로 모빌 달려있는 걸로 샀어요. 모빌이 너무 귀여워서. 일단 이 소베맘 기저귀 가리대가 있으면 옆에 넣을 공간이 많잖아요. 옆에 수납 공간이 많아서 거기다가 청소 도구 넣기도 하고, 아기 발라주는 크림, 수딩젤 이런 것들 다 싹 비치가 된대요. 근데 저게 없어지면 트롤리를 구매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봤어요. 저게 하도 많이 들어가서. 기저귀 넣는 쓰레기통은 많이들 구매하시는 매직캔의 오토 실링 히포크롬 27리터로 샀어요. 21리터도 있더라고요. 근데 27리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집에 와가지고 실물을 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서 27리터 사기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따로 전용 리필도 필요해요. 약간 파우더리한 향이 나는, 그래서 냄새를 좀 잡아주는 그런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그 리필 열매까지 같이 구매했습니다. 봉투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어요. 밑에를 열고 옆에 달려있는 칼날 부분으로 원하는 만큼 딱 잘라낼 수 있어요, 봉투를. 잘라내고 다시 묶어주면 새로운 봉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셔서 기저귀 쓰레기통으로 매직캔 샀습니다. 그린핑거의 소독티슈를 일단 사봤고, 생각보다 그 소독티슈여서 냄새가 심할 줄 알았는데 상큼하고 괜찮은 향이 나더라고요. 50ml짜리는 집에 두고 사용을 할 거고 20ml짜리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기용 물티슈. 요거 저 아기용 물티슈 베베수 거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되게 도톰하고 왜 국민 물티슈인지 알 것 같아요. 물도 되게 충분히 묻어있으면서 진짜 도톰하고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입 닦을 때도 너무 부드러워서 되게 좋았어요. 손톱깎이. 아기한테 쓰는 손톱깎이인데요. 손톱 가위를 보통 처음에 많이 써요. 손톱깎이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용하는 건데 6개월인지 9개월인지부터 사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후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손톱깎이가 더 편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손톱 가위보다 편했다는 그걸 보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손톱깎이 사야 되니까 그냥 손톱깎이로 샀거든요. 뭔가 제가 너무 어려우면 가위로 다시 구매하려고. 손톱을 깎아주면 아기들이 아무리 손톱을 부드럽게 깎아도 이렇게 얼굴에 막 움직이다가 얼굴에 생채기를 잘 낸대요. 그래서 아가드에서 네일 트리머를 샀습니다. 이거는 신생아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손톱 이렇게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생아용도 있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쓰는 용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도 쓸 수 있어서 제 손톱도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깎아줄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 손톱도 아기한테 위험하니까 겸사겸사 샀어요. 그리고 마더케이에서 면봉 2가지를 샀습니다. 하나는 안전면봉이에요. 좀 항아리 모양? 표주박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앞이 뾰족하고 얇고 뒤에는 아주 통통해요. 그래서 확 들어가지 않아서 좀 안전하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귓구멍도 엄청 조그맣고 콧구멍도 엄청 조그맣잖아요. 배꼽도 엄청 작고 면봉으로 닦아주는 게 가장 좀 조준해서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면봉 다들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점착 면봉. 이 점착 면봉이 그렇게 다들 잘 쓰시는 면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면봉보다는 점착을 아주 잘 쓴다. 이물질을 겨냥해서 톡 하면 이렇게 딱 묻어 나온대요. 특히 이제 배꼽이나 코 같은데 이물질 있는 거 이렇게 톡 하면은 아프지 않게 떼내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